안녕하세요. 제가 24세 여성이며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사연을 즐겨 듣는 편입니다. 최근까지는 친정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원래는 서울에서 가정을 이끌고 있었지만 남편의 사정으로 인해 부산에 있는 친정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집이 넉넉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조경학과를 전공하고 제가 원하는 분야인 꽃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비용은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고 부족함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사람을 잘 믿고 특히 순수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순수한 성품을 가진 남자가 끌리기 때문에 남편 또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산 출신이며 부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서울 출장이 잦아지면서 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저는 평소 소개팅이나 미팅이 너무 어색해서 딱 질색이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추구했습니다. 남편은 영업부에 계신 분이었고 거래처의 선물과 함께 꽃을 선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주 우리 꽃집에 오셔서 꽃을 고르시는 모습이 정말 순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이 근처에서 거래처 선물하는 일이 많으시다고 하셨었죠. 이번에는 어떤 꽃으로 준비해드리면 될까요? 저번에도 너무 열심히 꽃을 고르셔서 기억해드리고 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맞아요. 여기 근처에서 거래처들과의 영업을 진행해야 해요. 이번에는 담당팀의 여성 리더님이시니 귀염 로그 색이 빨간색이라고 하니까 장미를 고려해볼까요? 꽃을 고르는 건 항상 어려워요. 사장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추천을 해주시거나 제가 알아본 추천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거래처들이 이 근처에 몰려있다고 하는군요. 어제는 파란 톤의 꽃을 선택했었죠. 빨간색은 대부분 장미를 떠올리게 되지만 장미의 꽃말 때문에 다른 꽃을 고려해볼까요? 요즘 인기 있는 꽃으로 향도 좋고 꽃말도 정열의 열정이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이 꽃은 처음 봤지만 정말 예쁘네요. 인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주시면 괜찮을까요? 위에 꽃말을 외워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항상 좋은 꽃을 골라드릴 수 있어요. 올라갑시다. 선물을 포장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남편은 참 착하고 순수해 보여요. 만나기 전에는 부산에서 일하시는 줄도 몰랐어요. 당연히 서울에 사시면서 서울에서 일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남편에게 먼저 만나자고 고백했어요. 근데 서울 어디에 사시나요? 제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근처에서 사시는 걸까요? 전 예전에 살던 동네로 돌아왔거든요. 여기 자주 오시는 걸 보면 회사가 이 근처에 있으시군요. 댁이 어디신지요? 저 서울로 출장 와서 제공받은 호텔에서 묵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호텔이 있는데 그곳이요. 전 원래 부산에 살았어요. 회사도 부산 지점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는 부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아직도 서울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사투리를 안 쓰시길래 그러시면 진혁 씨,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건 왜 물으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투리를 영업부서에서 일하려고 많이 고쳤어요. 그래도 부산에 내려가거나 부산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어김없이 사투리가 튀어나오거든요. 진혁 씨한테 관심 있어서 물어봤죠. 진혁 씨 잘 생겼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모습이 완전 제 이상형이에요. 여자친구도 없다니까 이제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서울 출장은 얼마나 오래 있으세요? 마치 아이같이 순수한 눈으로 선물할 곳에 맞춰서 꽃을 고려하는 모습이 참 맑고 순수해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남편은 얼굴이 약간 잘생기기도 하며 인상이 좋아서 영업부에 넣었는데 사실 영업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어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그렇게 제 고백으로 남편과 사귀기 시작했고, 남편이 원래 부산에서 근무하는 진 부산박인 걸 알았지만 그것이 우리 사랑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서울 출장이 끝난 후 3개월 뒤 부산으로 내려가서 평일에는 보지 못하고 주말에만 만나게 되니까 저와 남편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내비치자 겨우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남편에게 멋진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결국 우리는 서두르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어 만난 지 1년도 안 되어서 양가 부모님을 만났어요. 제가 30대 초반이었고 남편은 제보다 2살 많았어요. 엘미나 현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우리 집이 부유하다는 것은 이미 사귀면서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시모를 배웠을 때 집안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 잘 대해주셨습니다. 이로써 무난하게 흘러갔고 저희 부모님도 남편보다 우리 집이 더 잘 산다고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게 부탁해둔 대로 굉장히 원만하게 상견례까지 진행했습니다. 엄마, 아빠께서는 우리 집이 남자친구 집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부유한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친구 경인의 집 수준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결혼을 결심한 것은 남자친구 집을 보고 한 것이 아니며 나와 남자친구 모두 돈을 벌어서 그런지 재산이나 자산에 대한 얘기는 상견례 자리에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나에게 물어봐. 알겠어요. 그럼 당연하죠. 내 상황을 어떻게 물어볼 거니? 그런 것은 신뢰가 돼. 그래도 미리 물어봐 줬으니까 기대도 안 할 거고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하지 않을까 해 반인데. 여보세요. 그러게 뭐 남자 쪽이 서울까지 해볼 수준이라면 좋을 텐데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괜찮아. 어차피 서울보다 부산이 더 저렴하니까 그쪽에서 너희가 사는 게 용이할 테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도와줄게. 경인 지역에 살면서 집 수준을 잘 알잖아. 너랑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고마워. 엄마 아빠도 우리 엄마 아빠가 칭찬해. 멋있는데. 부산은 아빠 말대로 서울보다 훨씬 싸서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거지. 그래도 남편이 계속 서울로 발령 요청을 할 건데 되면 또 올라오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오래 부산에 머물지 않을 것 같아요. 에이, 하여간 저의 남편이 그렇게 좋냐고. 평생 살던 서울을 버리고 갈 만큼 김서방 얼른 서울로 올라오게 하면 서울에 집 다시 구해줄 테니까. 알겠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도 우리 상관자 날짜는 다음 주 주말이 어떨까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은 그때 일정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가 만나야지. 다음 주 주말 비워 놓으세요. 상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될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역시 우리 엄마 아빠 최고예요.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알고 상례 준비할게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남편은 저희 부탁하여 계속적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 회사에 서울지사 발령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살며 신혼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저는 서울에서 운영하던 꽃집을 내놓고 부산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에서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차차 꽃집을 다시 차리는 것이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혼생활은 남편이 회사에서 그만둔 후 갑작스럽게 요동치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며 남편의 회사는 최근 2년 동안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했고 희망 퇴직자를 받은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면 이후에 가게를 차리거나 사업을 해보겠다는 계획도 없고 성실하게 일만 하던 사람이라 당연히 잘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에겐 퇴사 후 별다른 계획이 없었는데 회사에서 첫째로 잘린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는 걸까? 어떻게 나를 가장 먼저 내보낼 수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당신도 알잖아. 그치. 나 너무 믿기지가 않는다. 여보, 면목도 없고.
여보가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와줬는데 심하게 회사에서 잘리다니 같은 놈은 나가 죽어야 돼. 아이 참, 여보도 여보 잘못이 아니잖아. 이건 이기적인 회사 사람들이 문제지. 그동안 우리 남편이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서울 출장까지 열심히 다녀온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 회사에서 안 될 것 같아. 여보야, 이 기회에 조금 쉬는 것도 방법이야.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말자.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가 나한테 너무한 것 같아. 인생이란 뭐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네. 여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런데 언제까지 실력 있겠어? 여보한테 생활비는 가져다 줘야 되잖아. 정말 미안해. 생활비는 나도 벌 수 있어? 지금 부산으로 와서 꽃집을 하는 중이야. 그렇지. 물론 다시 일을 자리도 알아봐야 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 외삼촌은 부산에서 사업하시잖아. 거기서 단기로 일해도 되고 방법은 많아. 나 때문에 여보가 부산 나와서 고생하네.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일하는 건 여보한테 그렇고 친정에도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나는 다른 일자리 한번 알아볼게. 나 같은 건 동이라도 또 해야지. 아니야, 여보. 부산에 여보랑 같이 살려고 내려와서 한동안 나 꽃집 쉬면서 여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했죠. 지금은 이제 여보가 조금이라도 싫다 것 같아. 여보도 쉬어야지. 내가 친정 외선촌의 회사에서 잠깐 일하면 돼. 그 돈으로 일단 생활하자. 그러면 문제 없지? 남편의 이불을 겪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제가 남편이 부산에서 회사 다니는 동안 집안이라면 일을 쉬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조금 쉴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에 갑자기 꽃집을 알아보고 차리는 것보다는 당장 생활비 벌어야겠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생각해보면 부산에서 사업하고 계신 친정 외삼촌의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 도게 되었고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외삼촌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나요? 건강검진을 받아서 다행히도 대장에 용종이 발견되어 다행이네요. 너무 놀라실 일은 없어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물을 많이 드시고 수술은 빠르게 할수록 좋은데요. 바로 수술 일정을 잡아 드릴게요. 네네, 그렇군요. 저 놀란 거 너무 티났나 생각도 못했는데 용종이라니 무서워 가지고요. 근데 흔한 일인 것 같군요. 그럼 수술이 가능한 빨리 하는 게 낫겠죠, 네? 그 날짜 괜찮아요. 네,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 날짜로 수술을 잡아 드릴게요. 수술 전에 입원하셔서 컨디션을 체크할 거고요. 수술로 회복실에서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날 다른 일정은 잡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수술 당일 뵙겠습니다. 친정 외삼촌네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으로 대장 용종을 발견했습니다.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친정에 얘기했고 엄마가 찾아준 병원 2인실에 입원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병원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마음이 뒤죽박죽해요.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무리하게 해고당했는데 어떻게든 새 직장을 구하겠다고 밖에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너는? 팔자 좋게 여기서 쉬냐 너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이래서 고생을 안 해본 애들은 안 된다니까. 생활비 받아서 쓰는 건 쉬웠지. 아주 그냥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면 내 혈압이 올라요. 남편이 쉬는 동안 제가 지금 남편 대신 생활비 하는 건 안 보이시나요? 수술 받고 회복하면 다시 일할 거니까 그런 걱정 마세요. 저 수술 때문에 쉬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우리 아들이 월급으로 1년 넘게 살았으면서 왜 내 월급으로는 시댁에 생활비 한 푼 안 주냐? 미친 거 아니야? 일단 그 생활비 내놔라. 그 돈 안 들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안 주면 아주 받아낼 때까지 쫓아갈 테니까. 저희 친정에도 생활비 한 푼 안 드렸거든요.
시어머니와 이야기할 때는 남편과 함께 하시고 빨리 가주세요. 수술이 잘못되면 책임지실 건가요? 빨리 나가주세요. 시어머니는 시댁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에 수술실에 계시는 저에게 매우 화를 내셨다고요. 저는 남편과 대화하면서 결혼 전에는 시댁에서 당당하게 생활비를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이지 않아서 전혀 몰랐는데 남편이 저에게 몰래 생활비를 주고 있나 봐요. 머리가 아파와서 일단 남편이 현재 예민한 상태인데 시댁 생활비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안정을 취하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서 회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시어머니가 또 말도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신혼집에 불쑥 찾아오셨다는 말을 듣고는 나는 제가 우리 집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거냐는 말을 거니 불쑥 대답도 없이 나가시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스스로 안정을 찾아야 된다는 의사의 말이 떠올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신 후에는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울에서 친정엄마가 걱정되셨는지 집으로 찾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엄마를 만나니 그동안의 서러움이 밀려오며 하소연에 들었죠. 엄마 정말 엄마가 와주셔서 너무 좋다. 자주 올라갔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엄마가 오셔서 편안하다. 그치. 엄마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차는 주차장에 놓으셨나요? 우리 어머니가 말한 대로 수술은 잘 진행됐다.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아직 아픈데 어머니가 뵙고 싶어 하신다. 어쩔 수 없이 도와드려야 해. 넌 우리 가족에서 소중한 딸이야. 잠은 충분히 잘 잤어. 내가 너를 보러 온 지 오래됐어? 자고 있는 걸 보고 가까운 백화점으로 갔다가 너에게 음식을 사왔어. 하지만 내가 어지러워서 지갑을 놓고 온 것을 깨달았다. 냉장고에 넣어둔 것은 모두 여기 있을 거야. 나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왔다는 걸 모르고 잠들어 버렸지. 그래서 쇼핑하고 주차하고 다시 돌아오신 거겠지? 고마워, 어머니. 당연히 우리 어머니가 최고야. 결혼하고 나서야 어머니가 그리워서 힘들어졌어. 남편도 결혼 전처럼 달랐는데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 내게도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내 병실에 아지를 쫓아와서 자기 아들이 고생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며 아까 엄마가 잠깐 쇼핑하러 갔을 때 우리 집에 또 말도 없이 쫓아와서는 뭐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대답도 안 하시고 가시는 것이다. 안 사더니 정말 너무하시네. 평가원에 못해줄 망정 쫓아와서 수술해야 되는 애한테 그날 일을 쳐 경우가 없어도 그 정도껏 없어야지. 이래서 없는 집이랑 사돈 맺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하도 좋다고 난리를 쳐서 내가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그게 한이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그렇지만 남편은 착하고 순수하고. 아, 내가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꽃이 팔 때 아직도 그 꽃미소와 눈망울 못 잊어. 그때 모습으로 남편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가능할까? 아마도 그게 가능하겠죠? 남자도 똑같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미소와 눈빛은 사라진다고 해야 하나? 아니요. 근데 이게 뭐죠?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결제 알림을 받은 분이세요. 그렇죠?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께서 나가신 뒤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시러 오던 도중에 친정엄마가 올라오셨어요. 정신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금액을 보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 집에 두고 간 엄마의 지갑을 몇 번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 순간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물어봐도 대답을 듣지 못하고 마치 불이 붙은 듯이 나가실 때 던진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갑자기 새롭게 떠올랐어요. 곧장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죠. 따져요. 여보세요. 어머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폰으로 알림이 다 와서요.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어머님, 지갑 가져가신 거 맞죠? 정말 너무 하실 텐데요.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불이 나듯이 뛰어가신 건가요? 어머님, 저 환자예요. 수술하고 쉬고 있는 며느리 집에 와서지만 부 훔쳐가신 거 알고서 전화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며 짚어 먹지 말고 그동안 밀린 용돈을 받으려고 토달지 말고
혼나기 싫으면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해요.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신고하겠다고 막 화를 내렸다가 억울하다는 마음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님이 지갑 가져가신 건가요? 맞죠. 하지만 어머님 그 지갑을 열어보셨나요? 지갑을 열었으니 내가 썼었지. 어쨌든 당신이 잠깐 쓰신 거니 돈은 다 사용하겠다고 하고서 잠자리에 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밀린 생활비까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못 참고 급히 전화를 걸어서 끊기 전에 아프다며 용종 수술을 받으러 가는 도중 집에서 혼자 회복하면서 치료를 받을 때 여자친구에게 용돈을 받으러 신혼집으로 쫓아와서 직업을 찾는 무충족 함부로 된 생각들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스러워서 시어머니와 혼내러 가결상 준비하는 신용에 대해 고심하다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마음 한편으로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말고 볼까 하는 생각으로 아직 지갑 도난을 접수하는 것은 천천히 하자고 했어. 그동안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 중인 손녀의 옷과 가구 등등을 유했습니다. 쇼핑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 친정 엄마의 카드로요. 우선은 친정 엄마께 지갑을 신고하고 타이밍을 파악해 다시 서울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혼자 부산의 신혼집에 남아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이런 무관심한 행동에 기가 새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있을 때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온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죠. 남편은 저가 화장실에 있는지도 몰랐지요. 그래서 미연이가 혼자 집에 있는데 미연이가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잘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내가 미연이에게 월급에 어떻게 손대겠어요. 그건 너무 티가 나니까 지갑을 가져가니까 좋잖아요.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네네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지갑을 가져간 거죠. 가져가니까 뭐지 별 수 없지 않니? 역시 우리 진혁이가 아주 이런 쪽인가. 똑똑하단 말이야. 내 말대로 하니까 아주 착착 순조로워. 그나 그렇지만 일찍 집에 왔네. 밥은 먹었고. 아, 엄마가 오늘 미연의 지역 가지고 나왔다고 하니까 빨리 왔죠. 진영의 결혼 준비 자금으로 다 쓰면 돼요. 아, 그렇게 하라고 가져가라고 한 거니까요. 우리한테 그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다 생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결혼식장 예약도 미연이 카드로 하면 될 거예요. 저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엄마랑 진영이도 아직 안 먹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저는 그제서야 남편이 시어머니 시누이와 한통 속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신용카드를 내비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병실에서 지내는 동안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병실에 오셔서 혼자 이 비싼 2인실을 쓴다며 타박을 하신 후 뜬금없이 신호 이야기를 쏟아내시고 가셨어요. 내가 이렇게 팔자좋게 인치를 누워있다가 우리 딸은 결혼할 남자까지 둬서 예식도 못 올리고 저리 일만 하면서 지내다니? 아무리 그래도 너도 우리 가족이고 내 신우사정도 뻔히 하면서 이렇게 보기 듯하게 낭비하고 사치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친정집에서 병실이랑 치료도 다 해주신 거예요. 제가 사치 부리고 돈 쓴 건 없다고요. 너희 부모님 돈이나 마찬가지고. 아니, 사위가 그렇게 일자리를 찾는다고 난리도 아니고요. 떨고 있는데 누가 염장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사위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본인 딸의 용종을 뭔가 하는 거를 떼어내는 것이 대수라고 나 보한 듯이 이인수 병실을 잡아줘 우리 딸 부잣집 딸이니 대접을 잘 해줘라. 뭐 그런 뜻이야. 지금 아니면 어머니 왜 자꾸 우리 친정 부모님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왜요? 딸이 걱정돼서 병실을 이렇게 잡아주실 수도 있는 거죠. 자꾸 우리 친정을 험담하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아주 오냐오냐하고 커서 그런지 미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 봐라. 너 아프긴 한 거 맞아. 뭘 참지 않을 거야? 대체 며느리 주제 시모가 한 소리 하면 가만히 새겨듣고 말 것이지. 오냐,
내가 아주 잘 알았다. 이제라도 내가 교육시켜야겠네.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해서 당장 신혼집 정리하고 들어와 지내라고 하는데 그리 알아라. 그러더니 혼자 식사를 하며 나가버리면 그날 지갑도 가져가시면서 가만히 안 둔다. 카드 정지시키기만 해라고 하면서 저에게 엄포를 놓으셨고 제가 수술받고 몸조리를 하느라 대꾸도 안 하고 받아줬더니 아주 남편까지 한통속으로 전하려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과 얼굴 마주보고 지내려고 서울에서 사업까지 접고 부산으로 내려왔나 싶어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곧장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남편도 시어머니랑 심이랑 모두 한통속인 것 같아 방금 통화하는 거를 들었는데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속아서 결혼한 것 같아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인데 먼저 엄마 지갑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지금 바로 도난 사고를 신고해야 해. 본당을 찾아봐야 해. 내 생각에는 김서방도 속은 것 같아. 그럼 이제 다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나가서 지금 당장 신고해야 해. 처음부터 콩밥을 먹인 다음에 버리는 게 좋겠어. 응, 엄마는 어디쯤 있어? 나는 짐을 싸서 서울 친정집으로 가려고 해.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어. 나는 이혼할 예정이야. 정말이야. 뒤통수를 맞을 만큼 바보 아닌 바보가 없어. 그래, 이혼하자. 서울로 향하는 중인데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가 돈을 신고하지 않으면 결제를 하려는 곳에서 경찰에 붙잡힐지도 몰라. 대략적으로 짐을 싸서 나중에 포장해서 이사하면 되니까? 아니야, 엄마도 다시 부산에 갈 거야. 내가 혼자 경찰서에 가는 게 아니라 나랑 함께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지갑도 함께 가져가야 해. 주인이니까 괜히 엄마 서울 가고 있었는데 헛걸음하게 했네. 그럼 다시 부산에서 만나요? 나 지금 바로 신혼집 부동산에 내놓고 경찰서로 가려고. 경찰서에서 남편이랑 시어머니 시누이 붙잡혀 있는 꼴 좀 봐야겠어요. 엄마는 조심히 여기 경찰서로 오면 돼요. 친정엄마에게 지갑 카드 도난 신고를 하자고 통화한 후 저는 서울 친정집으로 가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혼할 작정으로 한없이 순수한 줄만 알았던 남편은 사실 엄청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거였죠. 능력도 없고 그래도 순수하고 착하다는 그 모습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였는데 이렇게 세계 뒤통수를 맞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산에서 구한 신혼집도 여기서는 계약 해제되고 있어요. 어차피 저희 집에서 해서 좋았던 건데 당장 쫓겨날 걱정을 해야 했던 건 불편했어요. 저는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집 앞 부동산에서 바로 부산 신혼집을 구입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백화점에서 소고기를 사러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지갑과 카드를 훔친 절도범으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아내인 저에게 연락이 오자마자 확인해보니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꼴 좋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와 친정엄마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어머니를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기에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좀 너무한 짓이잖아. 그냥 풀어줄 수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도난 신고를 했다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잡아도 되는 것이에요. 백화점에서 실망시키고 경찰서로 끌고 간다면 어떻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새언니 돈은 우리 돈이 아니에요. 무슨 짓이야 진짜. 우리 새언니가 신고한 게 맞아요. 아니, 우리 오빠를 좋아한다고 해서 부산까지 따라오는 정도면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백화점에서 사람을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느 집의 사위인 줄 아나요? 이런 건 저희가 설명할 테니까 좀 그러지 마세요. 사태가 크게 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도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맞아요.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로 그렇게 훔치셨다고요. 몇 시간 동안 대신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내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카드 소유자가 다른 이름이에요. 내 카드가 아니에요. 왜 저를 이런 식으로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빨리 와서 해결해주면 좋겠어요.
소고기를 먹고 다른 것도 사려고 했는데 이게 뭐죠? 다 망쳤어요. 아, 저 왔어요. 제 이름은 오미연이고요. 선처 없이 세 사람 모두 방에 넣어주세요. 시어머니 덕분에 남편과 이혼할 거예요.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능력도 없고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남편의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되어서요. 여보야, 난 진짜 몰랐어. 진짜. 우리 엄마랑 동생 진영이랑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다시는 이런 일을 않겠어요. 어깨 잘 단속해서 정말 너무 미안해요. 여보, 지갑을 가져가실 것으로는 정말 몰랐다니까요. 자네 어머니가 훔쳐간 지갑은 내 지갑에서 마음대로 카드를 꺼냈으니 법으로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손버릇이 정말 곧이 간방해야 할 터인데. 없겠지. 이게 어떻게 사돈의 지갑인지. 내 며느리 지갑을 잠시 빌려가겠다고 하고 며느리 눈앞에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절도야? 말 좀 해보세요. 말 좀 해보시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나서서 제 지갑을 제 눈앞에서 가져갔다면 소리를 쳤던데요. 기가 차는 모습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제 지갑이 없다고 해서 우리 엄마 지갑에서 훔쳐 쓴 것은 결국 범죄야. 아이고, 어차피 이젠 나이 먹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할 거예요. 나 정말 억울해, 여보. 내가 엄마랑 동생한테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었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 남편이 부산까지 제 따라 와주는 거, 그게 생각나면 우리 이렇게 끝낼 순 없잖아요. 이혼이라니 이게 대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도 몰랐는데요.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한 사람이었구나. 4시쯤 당신 집에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화장실에 있었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대화 다 들었어요. 이러다 발도 못 되는 건데요. 당신이 하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면서 감옥에서 오래 썩어야 할 사람은 당신인 거려. 맞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정말로 했는지. 그때 화장실에 있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못한 거예요?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요. 진짜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생각이 정말 얕았어요. 엄마랑 진영이가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로 제가 그랬던 거죠?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끝까지 뻔뻔하죠. 계속. 그렇게 말해보세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집에 둘 거예요. 빨리 처리해야 할 거예요. 실언집도 내놓았어요. 금방 처분될 거라고 해요. 다시 빈털터리로 어디 살아봐야 할까요? 그동안 속이고 기만한 데가 톡톡 받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남편은 계속 자기가 억울하다며 발끈을 해요. 그래서 결국 화장실에서 통화를 들었어요. 자지러지며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빌었지만 전혀 소용없었어요. 저는 절대 용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선택한 남자였지만 제가 반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으니 가차없이 그대로 버려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기생에 살지 못하게 되어 신우의 결혼 자금까지 제 돈으로 지불해야 했던 그 못된 남편을 저는 그날로 버렸습니다. 신이나 시어머니나 CCTV처럼 다니면서 쇼핑하며 내던 가장 방사를 치 못했기에 아주 고발당한 신우는 파을당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집을 팔 때 실수로 흘린 이야기가 금방 소문이 되어 빠르게 퍼졌나 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사를 해야 하는 급한 이유가 생겼는지 신혼집으로 여기 구에서 산 지 얼마 안 됐나 봅니다. 알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졌나요? 사실은 그곳이 좋은 길로 이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희란 정엄마까지 돈을 $1씩 훔쳐갔고 그 돈으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의 결혼준비 자금으로 과장해서 써버리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곧바로 도난 사고를 신고하고
남편과 이혼하려고 신혼집을 정리하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별난 사람들이 많네요. 제대로 고생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대수라는 게 그들과는 마주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결혼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제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도 그 인간들과는 결혼을 맺을지 걱정돼요. 당연히 제가 석자 부동산 매물을 빠르게 내놔 줄 거예요. 제게 연락 주시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요. 그럼요.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인데 입주하다 사람이 많아요. 한 2에서 3일만 주세요. 금방 거래될 수 있게 해줄 테니까요. 그나저나 그 신우는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 불쌍해서 안 되겠네. 이런 때에는 정의를 구현해야 하지? 안 그러면 판단하신 대로 해주세요. 저는 어차피 부산을 떠날 거라서 원래 서울에 살거든요. 짐 싼 거 가지고 바로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거래 연락은 언제든지 주세요. 이혼 소송을 하며 저는 오가 극은 친정엄마 카드 비용은 10원 단위까지 맞춰서 싹 다 끌려받았습니다. 그래도 몇 개 정도는 결제 취소라도 할 줄 알았는데 신우가 난리를 쳤는지 취소된 내용 없이 모조리 다 전남편이 카드값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요. 신우가 파혼했다고 하니 그 집에서 빨리 떠나길 바랍니다.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후에 전남편이 저희 친정집을 찾아왔고 꽃다발을 가져왔는데 처음에도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남편은 제 기분을 좀 풀어주고자 꽃을 가져왔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고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얼마 전 입원하여 용종 수술을 받으면서 눈의 콩깍지도 함께 제거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이후에도 신우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했는데 원래 결혼을 준비하던 직장이라 그런지 파혼 후에 다시 직장을 그만둔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서 그것은 중요하다고 했고요. 만약 지금까지 남편과 계속 살았다면 그때 친정엄마의 카드값으로 나간 6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가 더 나갔을지 상상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꽃집이 아닌 이번에는 농원을 운영해 보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요즘은 친정엄마와 함께 이곳저곳 유명한 농원을 다녀보며 조사하고 있고 항상 해온 꽃집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지난 기억도 있고 일에만 더 집중하고 싶어서 요즘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서로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번에 깨달았거든요. 자로 잰 것처럼 똑같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같이라도 닮은 사람과 함께한다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